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 방첩사는 선관위로 가라 라는 지시, 또한 우리 군 선관위 압수수색 성공, 자료 반출 없이도 부정선거 증거 가능.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모든 시선들이 국회로 집중됐었지요. 그러나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와 관련된 중앙선관위를 급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과 반국가 세력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SBS가 윤석열 대통령 편뭐라기보다도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특보를 단독 특종들을 계속해서 터뜨리고 있죠. 자, SBS 단독 대통령 지시 선관위 가라 포렌식 장비, 박근 무장 병력 서버 실현 정보사 요원, 12.3 긴박했던 선관위. 자, 요새 스카이 데일리가 계속 좋은 단독들을 쏟아내고 있죠. 단독 선관위 자료 반출 안 해도 포렌식 장비로 서버 복제, 군 압수수색 실패 논란 있지만 부정선거 규명 큰 문제 없을 듯, 서버 복제 포렌식 기기로 가능, 로그 기록 없이도 가능.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그날 밤 SBS 단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방첩사 고위지휘관이 SBS에 털어놓은 건데, 여 전 사령관은 선관위 서버 분석을 위해 포렌식 장비까지 챙기라는 지시를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국군 방첩사령부 고위지휘관 A씨가 당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는 명령을 SBS에 공개했습니다. A씨는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지시로 말하는 것이라며 방첩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가라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지시도 이어졌다며 여 전 사령관이 선관위 전산센터 출입을 통제할 것과 상황 변화에 따라 선관위 서버를 포렌식 할 수 있으니 포렌식 장비를 잘 챙기라고 자신에게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SBS에 부정선거 위협 관련 수사 필요성 판단을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에 방첩사 병력을 투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방첩사 고위 지휘관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SBS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대통령님 전화는 혹시 받으셨어요? 라고 SBS 기자가 묻자 그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대통령 관련된 건 제가 확인해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엄군이 선관위 전산실로 들어가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 지시 가운데 선관위 전산실 서버를 포렌식 수사해야 한다는 명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일부 보수 유튜버들의 단골 주장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그제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중앙선관위 방첩사 포렌식 요원 등을
보내는 명령을 내렸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 사령관은 잘했지요.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과 경력이 배치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9일 국회와 국방부 선관위에 따르면 계엄군은 비상계엄 선포를 마친 지 2분 만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1분 선관위 과천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 10여 명은 청사 정문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 10여 명 중 6명은 곧장 2층 정보관리국 통합관제센터로 올라갔습니다. 통합관제센터 폐쇄회로 CCTV에 포착된 계엄군은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 시스템 서버, 보안 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C별 서버, 통합 스토리지 저장 장치 서버를 연달아 촬영했습니다. 이들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당시 육군 대령 등으로 구성된 정보사 병력은 선관위 야간 당직자 5명의 외부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유선전화를 차단했습니다. PC 사용을 금지하고 출입도 통제를 했습니다. 오후 11시 비상계엄령 포고령이 선포된 이후 경찰 90여 명과 계엄군 110명이 추가 투입되었고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에 철수를 했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서 모든 자료들을 제대로 다 정리해서 수고한 것은 그만큼 계엄군이 이번 선관위 압수수색 작전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자료를 수거하고 또 그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일일이 다 이제 증거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 서두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자, 보세요. 지금 말이 제일 많은 게 방첩사가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작전에 실패했다, 뭐 제대로 서버에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데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파헤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상계엄군을 구파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미지 파일 카피 기법만으로도 선관위 서버를 흔적 없이 복제하고 데이터 추출까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소식이죠. 기가 막힌 소식이죠. 이 일각에서는 당시에 이재명이도 그런 말을 했죠. 계엄군이 들어가서 서버를 다 복제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 노태학 위원장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반출된 문건이나 자료가 없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죠. 이는 선관위가 내부 자료를 반출되지 않았고 전산 로그 기록도 없다고 공표하면서 서버의 압수수색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궁금증이 증폭되는 가운데 나온 진단이어서 향후 윤석열 정부의 발표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9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하드디스크와 이미지 복사는 물리적인 반출과 접속 로그 기록을 남기지 않고도 원본을 똑같이 복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철수 6451기 IT 회사 대표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이용해 서버 반출 없이 하드디스크 이미지를 복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당시 계엄군이 박스를 옮기는 사진이
폐쇄배로 CCTV에 나오는데 그 안에 포렌식 장비가 들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은 카피는 삭제 및 수정 기록뿐만 아니라 접속, 기록 모두가 카피가 됩니다. 말 그대로 카피한 것이기 때문에 로그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선거 조작 논란이 됐던 2020년 4.15 총선에서 서울, 인천, 경기에서 나온 63%, 36%의 일정한 여야 득표율 같은 데이터를 취득했을 때 적용 수식 기록을 파악하기만 해도 부정선거 여부를 가리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군이 압수수색으로 작전에 성공한 그 자료들만 가지고도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이정남 서울 호소 직업전문학교 사이버 해킹학과 교수도 하드디스크 이미지 복제에 성공했을 때 전체 자료를 전부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교수는 라이브 데이터는 포렌식 장비를 통해 가져갈 수 있고 통상 기관들은 기기를 통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있습니다라며 포렌식 장비가 들어갔을 때 서버나 네트워크의 온라인 접속을 통해 자료 분석을 통째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초본뿐만 아니라 수정, 변조된 부분 등 모든 과정을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인은 포렌식을 할 때 컴퓨터를 뜯어 하드디스크를 확보하지만 기관은 포렌식 기기로 서버 복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미지 복제, 이미지 카피는 서버 복사로 보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경찰과 포렌식 업무를 협조하는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도 포렌식 기기에 따라 다르지만 하드디스크 파일로 서버를 복제하는 건 오늘날 충분히 구현된 기술이고 로그인이나 자료 반출 없이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익명의 군 소식통은 선관위가 민주당에 제공해 방송에 공개된 군인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은 포렌식 서버의 고유 식별 번호와 물리적 위치를 기록하기 위한 것일 뿐 이미지 복제와 다른 행위라며 단지 촬영만 했다고 해서 포렌식에 실패한 것으로 절대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렌식 기기를 활용해 서버를 복제할 경우 수분에서 수십 분이면 가능해 머물렀던 시간이 3시간이면 충분히 포렌식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봤습니다. 분석에는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선관위와 야권에서는 3일 비상계엄 당시 서버를 비롯한 반출된 물품이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치권과 선관위는 계엄군에 의해 전산, 로그, 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내부 자료 반출과 피해가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일 긴급 회의를 열고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해서 면밀하게 확인,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거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당시 과천 청사 내에 정보관리국 산하 통합관제센터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촬영본에 있습니다. 선관위 공개 영상에서 계엄군은 통합 명부 시스템 서버와 보안 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C열 서버, 통합 스토리지 서버 등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점점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